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지역 분석을 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그것을 얼마만큼 단축시켰는지도 물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구체적으로 물었던 분이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나의 부동산 투자 실력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 수강생 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현재 두 아이의 엄마이자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실력을 정말 빠르게 키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세피티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투자 실력을 키웠는지 그걸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보셨을 때는 저 역시 두 아이의 엄마인데 직장 생활까지 하면서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했는지 궁금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고 빠르게 실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확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 역시 두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 시간을 이용을 했어요. 그 새벽 시간에는 아무도 저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요. 제가 새벽 4시 기상을 해서 직장을 다닐 때도 7시까지는 무조건 3시간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 확보를 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이분이 왜 이렇게 더 절실하게 투자 실력을 키우고 싶은지 알아봤더니 이분의 엄마께서 이미 투자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투자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딸에게 여기가 괜찮으니까 이곳을 사라 이렇게 몇 번 조언을 해주셨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분은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사라고 했던 부동산들이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정말 많이 상승을 한 거예요. 지금은 절대 그 가격으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너무 후회를 하셨고 더 조급함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부동산 공부에 대한 계획을 짜시고 저한테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그 계획이 어떤 거였냐면 인구 20만 이상의 소도시를 모두 조사해서 그 지역 이름을 다 쓰셨고 광역시 급의 도시들과 그 구, 서울의 구를 모두 다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이걸 보기까지 1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다. 시간을 다 산정을 하셨더라고요. 최소한 내가 전국을 2바퀴를 돌려면 뭐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냐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지역 분석을 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그것을 얼마만큼 단축시켰는지도 물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구체적으로 물었던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을 했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만 내가 3년 동안 이 지역들을 다 분석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현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을 찾고 그 지역들을 그냥 하나씩 제가 시간이 될 때 분석을 하고 임장을 가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3년치의 계획을 미리 세웠다면 그걸 어떻게든지 세워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시작을 제대로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 지역을 조사를 해도 아직까지 이만큼 많은 도시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분에게 말씀드렸던 건 너무 방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면 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로 쪼개서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 분석에 대한 부분도 저 역시도 처음에는 지역 하나를 분석할 때 시간이 최소 한 달은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흐름 분석을 쭉 하고 입지를 분석하고 아파트 분석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더 서툴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한 지역을 다 분석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걸 봐야 하는지 빠르게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점점점 단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지역 선정부터 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저평가 지역을 어떻게 찾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년간의 매매 지수 흐름을 보면서 최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상승으로 이렇게 바뀐 곳들을 추려냈어요. 그렇게 추려낸 지역들 중에서 하나씩 제가 정해서 그 지역에 리스크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지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는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이제는 이 지역에 더 이상 미달이 나지 않고 완판이 되고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구나, 그걸 봤습니다. 그렇게만 보더라도 한 지역에 대한 리스크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역이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한 지역을 정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입지 분석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광역시와 소도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광역시는 구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분석을 하시면 되고, 소도시 같은 경우는 동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동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도시는 그 의미가 있는 동, 사람들 수요가 있는 동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50% 정도만 잘라서 분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역을 분석할 때는 교통이나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학구는 어떻게 되는지, 학원 가는 어디에 밀집이 되어 있는지, 상권은 어디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분석을 할 때는 그 동이나 각 구에서 상위 30% 아파트를 줄을 세워서 상승률을 이렇게 따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곳이 평당가는 좀 더 상대적으로 높은데 덜 올랐을까, 이런 걸 보면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되었고 유망하다고 생각이 되는 단지가 있으면 추려내서 주말에 임장을 갔습니다. 저는 항상 임장을 가기 전에 새벽이나 그 전날에 임장 지도를 뽑아서 제가 갈 곳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그 단지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적고 주차 대수라든지 세대수 같은 그런 정보들을 미리 다 적었어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임장을 가서 직접 그 현장을 봤습니다. 현장을 볼 때는 항상 그 아파트의 주변 입지를 우선적으로 보고 아파트 안에 가서 동간거리나 조경 같은 곳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소장님을 만날 수 있을 때는 제가 만났고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소장님을 못 뵙게 될 때는 다시 돌아와서 전화 임장을 많이 했습니다. 전화 임장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금요일에는 전화 임장하는 날로 정했거든요. 이렇게 전화 임장을 하면 좀 더 많은 소장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 현장이 어떤 분위기인지도 빠르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임장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화 임장을 하고 나서 항상 에버노트 같은 곳에 제가 얻은 정보를 다 정리를 합니다. 이런 루틴으로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수시로 랜드마크 아파트 같은 것을 쭉 정리를 해요. 랜드마크 아파트라는 건 그 도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말을 합니다. 이런 아파트를 정리를 하면 가격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곳이 좀 더 덜 올랐을까,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또 차트로 만들어서도 비교를 합니다. 이런 공부 방법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들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역을 분석해서 제가 그 지역을 실거주자만큼은 아니지만 잘 알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현장을 가는데 항상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우리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걸 항상 만들어요. 아이들과 체험할 수 있는 걸 찾는다든지, 맛집을 간다든지, 휴게소 투어를 한다든지, 항상 그런 재미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그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급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조급해하고 있고, 내가 지금 빠르게 투자 실력을 무조건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열정이 있는 건 좋지만 내가 너무 목표를 빨리 잡게 되면 지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해오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빠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꾸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이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몸 안에서는 조금씩 쌓이고 있겠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면 바로 포기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내가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달라요. 내가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투자 실력은 좋아집니다. 저 역시도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내가 혼자 알고 있으면 여기서 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내가 알게 된 것,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를 블로그 같은 곳에 공유를 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걸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아는 것을 정리를 하게 돼요.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보고 이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내 실력이 더 월등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저도 만약에 저 혼자만 그걸 알고 있으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제 투자 실력이 성장하진 않았을 거예요. 일찍부터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고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결국에는 저한테 도움이 되고 일관된 논리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빠르게 내가 부동산 투자 실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그런 방법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빠르게 내 투자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